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고 그러네. 하면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 재산이니까 기부해. 오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기부를 해?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기사화되는 사건이 진짜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해서 이런 형사사건화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달리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빚이 상속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명절 때 싸우는 게 못 받아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 빚이 상속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도 막 싸울 수 있는 일이 네. 형제들끼리 엄청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근데 상속 포기해도 빚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예요? 상속을 포기하면은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내 빚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네.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그거를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단순 승인으로 봐요. 그래서 그 빚을 내가 상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빚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그 상태에서 딱 멈추시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뭐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처분을 해버리거나 부모님의 예금에 얼마를 써버리면 그걸 상속인 재산을 처분한 걸로 봐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네. 부분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부모님의 있는 걸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상속 포기를 단순 승인이 뭐예요? 단순 승인이라고 하면 부모님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내가 모두 다 떠안겠다. 재산이든 채무든 떠안겠다. 이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네, 네, 승인의 네. 행위로 본다고? 그렇죠. 한정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부채를 책임지겠다. 이게 한정 승인이고 오케이. 단순 승인은 다 받겠다. 채무도 받고 재산도 받겠다. 이게 단순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는 상속의 개념이에요. 단순 승인이. 근데 상속 포기는 나 아무것도 안 받겠다. 재산도 안 받고 채무도 안 받겠다. 이게 받겠다. 상속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큰 사람들은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거나. 네. 근데 이렇게 재산 처분 행위를 해버리면은 단순 승인으로 봐버리는 규정이 있어요. 아, 규정이 이미 있다. 네, 민법에. 그럼 부모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주식 투자한 거라든지 뭔가 있는데 그걸 내가 팔아서 내가 가졌어. 네. 그럼 그게 단순 승인이 단순 돼. 승인이 돼서 나중에 내가 모를 채무가 갑자기 산더미처럼 왔을 때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를 상담하시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의 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서비스를 조회해서 재산 상황을 좀 보시고 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신 이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어쨌든 금융권에서 조회되지 않는 채무나 금융권에 조회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네. 반드시 이거를 자녀들이 내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알 수 있게 반드시 좀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된다.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보관을 하셔서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메모를 남겨서 자녀들이 갑자기 피해보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미리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만약에 이제 모여서 얘기할 자리가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녀들에게. 그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때건 가족들끼리 최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법원 소송 건수 1위가 10년 만에 이혼해서 상속으로 변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상속 분쟁이 더 많아진 이유가? 근데 이제 예전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에서 뭐 장자 상속, 그다음에 뭐 남자 상속, 뭐 아들 상속,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딸들이나 뭐 형제들이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제는 이유가 있겠다. 상속에 대해서 모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서 부모님이 그냥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30억, 50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녀들은 그전에는 에이, 뭐 이거 안 받아도 나도 집 한 채 사서 그거 뭐 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세대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히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부자야. 그죠. 그러니까 이 상속에 신경 쓸 수밖에 신경 없구나.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재혼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족 관계가 복잡해져서 오케이. 그냥 내가 양보하기는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고생해서 만든 집이야. 같이 만든 집이야. 근데 그 집을 다 재혼한 어머니가 가져가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지는 게 분쟁을 뭐 늘리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상속의 권리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상담해 보시면서 어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속에 대한 어떤 권리나 네.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네. 힘은 줄 사람 마음이잖아요. 줄 사람이 정하는 게 맞다고 받을 생각해요. 사람이 이미 권리를 정해놓고 네. 왜 안 주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의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 우리 부부 재산 이게 먼저예요. 상속에서 정리해야 될 게. 그렇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게 개념이 좀 혼재돼 있어서 집안의 재산, 이런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있어서 그럼 자녀들이 아직 그런 생각이 지 좀 거라고 있어요. 생각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개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부모가 부자여도 이건 부모가 부자인 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을 만들어서 그 외국이랑 우리랑 조금 정서적으로 그쵸.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고 그러네. 하면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 재산이니까 기부해. 오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님이 기부를 해?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뭐 기사화되는 사건이 어머니가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성년후견 신청. 우리 부모님 치매다. 왜 갑자기 기부를 하냐? 우리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형사사건화 되고 성년후견 신청이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달리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을 안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좀 자녀들에게 기대치를 주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대치를 제로로 만들어놔야 고마워하겠다. 네네. 맞아요. 고마워하는 것도 그래요. 나 안 줄 건데 주시면 고마워야지. 이런 거죠.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상속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네. 부모가 이제 막 아파 혹은 네. 예를 들어 이제 치매야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약간 치매 진단을 받잖아요. 요즘에 네, 병원에 네, 가서 네. 그랬을 경우 자녀들이 내 부모가 치매 치자만 들어가도 부모가 어떤 판단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막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자산 문제라든지 네. 권리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치매 초기라고 해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유언을 그 단계에서 준비를 해 두시면 치매 초기에서는 유언이 무효가 아니에요.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 자료를 첨부를 해서 미리 유언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 변호사랑 같이 작업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게 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나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인가, 내 뒤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후견인을 좀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탁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치매에 걸리면은 내 재산에 대해서 신탁을 하고 그 신탁된 재산에서 내 치매와 관련된 간병비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후견인을 정해서 그 후견인이 그렇게 하거나. 사람은 못 믿겠어. 네. 근데 이제 미리 또 정해두지 않으면 법원에 이제 후견인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정해주는 후견인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법원이 정해주는 후견인은 대부분 누가 해요? 대부분 이제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뭐 회계사나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아니면은 전문으로 하는 성년 후견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있지만 그다음에 그만큼 책임지고 해줄 것인가, 그다음에 도덕성이 담보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일본에서도 미리 뭐 이제 그런 제도가 그치. 많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녀, 그 다음에 자녀를 한 명도 아니라 한 두 명을 동시에 한다면 서로 견제가 될 거니까 뭐 그렇게 미리 후견인을 좀 생각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에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죠. 이게 후견인이 저지르는 그 본인에 대해 그 이제 치매가 걸린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대우? 네. 잘못된 대우 그거 정말 심각하죠, 그런 거.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을 경우에 맞아.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법원의 감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후 약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후견인을 세운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뭔 것 같으세요? 어떤 후견인을 동시에 하는 게 제일 네.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만약에 어쩔 수 변호사님이라면 없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저라면은 저는 자녀 두 명을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 네. 자녀 셋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후견인을 미리 좀 정해 놓으면 그 셋이서 상의하게. 상이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믿어야 돼. 맞아요. 방법이 없어. 네. 자녀조차도 못 믿으면 네. 그 도대체 누굴 믿고 나의 자산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치매 후에 내가 어디서 알타가 존엄성 있게 알타가 죽을 건지에 네, 네, 네.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맡기겠어요. 치매에 걸리는 확률도 자꾸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네. 이랬대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요양원 갔더니 나를 다 잊었어. 이제는 옛날엔 조금씩 가물가물 왔다 갔다 하더니 근데 나도 기억 못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슬프죠. 그러니까 나도 기억 못하는데 뭐 엄마가 저런 식으로 저렇게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엄청 화가 났거든요. 내가 널 기억 못하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니? 내가 널 기억해야 사니? 잊어버린 사람은 살면 안 되니? 내가 널 왜 기억해야 돼?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을 내가 난 자식을 기억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인간이냐고. 좀 잊어버리면 안 되냐고. 이게 바로 치매 인권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살아온 날의 반을 잃어도 너는 존엄성 있는 인간이고 다 잃어도 돼. 잃은 다음부터 새롭게 20년 살다 가자. 잃어버릴 권리 주장하자. 그래서 나는 치매로 멋지게 사는 치매 휴먼을 만들 거야. 막 내가 막 승질나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분했거든요. 엄마가 나를 잃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1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승질 확 나는 게.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요번에 한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랑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너무 네, 동의하는 네, 거예요. 네. 내가 잃어버려도 나는 나대로 멋지게 살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내 존엄성 있게 그쵸, 살다가 권리가 네. 있다. 그럼 이 권리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 치매 걸리면 뭐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왜? 마치 그 암에 걸려도 네. 나를 잘 치료받게 하면서 살 권리가 있듯 뇌가 좀 아파도 살아갈 권리가 있잖아. 네. 이게 왜 똑같이 대접을 못 받냐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저는 사실 치매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내가 삶에 대해서 연장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도 내가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기억한 것과 달리 새로운 기억, 잃어버린 기억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치매 이후 30년 살다 네. 가면 안 돼요? 매일같이 태어나면 되는데, 그죠? 그렇지. 매일같이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내가. 이게 법률적으로도 잘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치매 국가 안심제?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뭐 이렇게 치매 환자들을 보살피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 관심 있게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요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에게 갑자기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 이 사람이 나타났을까? 이 사람에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친절해진 게 아닐까? 실제로 그 이후에 모르는 사람에게 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인 가구에 처해지신 분들이 이런 치매 상태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야, 네, 그거는.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시는 정말 행복과 권리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너무 빨리 고령화가 돼서 네.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맞아요. 인식도 못 따라가고. 맞아요. 네. 그죠? 네. 어? 근데 정말 요즘에. 민법도 빨리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1970년대 민법이에요, 아직까지. 이 아, 상속 그래요? 문제도 예, 아직까지 옛날 법이 있어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명절날 모이게 되면은 네. 뭐 사실 뭐 싸우려고 모이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음. 말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네, 만난 네, 네. 김에 네. 이거 좀 해결해 볼까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야, 우리 만난 김에 그 얘기 좀 하자. 너 그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야, 만난 김에 이리 와봐. 이거 너 만난 김에 옛날에 왜 그랬니? 그래서 야, 만난 김에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거든. 다 도장을 찍고 가 여기다가. 그랬더니 막상 읽어봤더니 네. 엥, 이상한 게 써 있어. 뭐 이럴 그쵸. 수 있죠. 네. 자, 명절날 하지 말고 평일날 하시고요. 미리미리 좀 얘기하시고 미리, 나누시고. 그렇지, 네. 그죠? 과거 얘기는 좀 안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아유, 진짜 오늘은 그 양성 변호사님과 함께 명절 연휴 집에서 큰 소리 안 나게 하는 법 이렇게 네. 그 알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끼리 오래 반복되고 축적된 문제 그날 다 해결하려다가 네. 진짜 사단 나지 싸움 말고 나면 안 되고. 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명절에 좀 잘 지내시라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었던 질서나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또 당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20대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요새는 머리를 이렇게 계속 망치로 두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 생각은 정말 바뀌어야 되는구나. 저도 마음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정말 대화를 나누는 싸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명절 당연한 거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우리 100년 안에 3세대, 4세대가 사는데 네. 세상에 그 안에 내 생각이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건 없다. 다른 거 인정하고 재미있게 맛있는 거 드시고 얘기 잘 하시고 잘 지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